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 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 팟은 리드미닷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말이죠. 여기 지금 매우 어색한 박수를 한번 치고 여기 지금 4명의 패널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볼까요? 일단 나이 어린 순으로. 그러시죠. 네, 나이 어린 순으로. 네. 저는 서울 소재 4년제 인서울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고요.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지금 스타트업에서 인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 성이 지씨라 지인턴이라고 불리울 것 같습니다. 지인턴. 지인턴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 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그냥 작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무팀 빠꼼 조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대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고 지금은 모바일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컨설팅, 뭐 대기업, 뭐 또 벤처, 또 창업 등등 뭐 여러 가지를 또 경험해봤던 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쩌다 보니 최고령이 돼버렸네요. 이제 사자를 다는 나이가 벌써 돼버렸고, 저도 뭐 비슷합니다. 외국계 큰 회사 다니다가 우리나라 대기업도 잠깐 다녔었다가 지금은 창업을 해서 뭐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 이제 대학원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나눌 에피소드는 2016년 대기업의 채용 화두 천기누설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리드미닷투데이의 어디라고요? 리드미닷투데이. 리드미.com, 리드미.net 이런 거 아니죠? 리드미닷투데이. 아니면 네이버에 리드미라고 치시면 리드미 피부과 밑에 있습니다. 구글에선 바로 나옵니다. 네. 정말 깨알같은 정보들 리드미닷투데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016년 대기업 채용 화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474명의 관심을 얻었고 44명의 감사를 얻었고요. 그리고 18개의 댓글이 달려있는 글입니다. 오늘 이 글은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만나셨나 보네요. 10대 그룹 인사 담당, 실무 담당, 팀장, 부장급들이랑 나눈 대화들을 취준생이나 그리고 이제 초기 이직을 고민하시는 그런 중고 신인들을 대상으로 할 만한 얘기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본격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요 앞에 이제 사진이 뭐 두산, 뭐 SK 뭐 이런 사진들이 나오네요.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인사 담당자랑 실무진의 상위 직급이 뭐 팀장, 부장을 만나면서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그룹사들의 채용 관련 화두가 뭔지를 이제 몇 개의 그룹사를 섞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요건 저희가 어느 회사 거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들은 뭐냐면 핵심 인재를 선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핵심 인재 육성을 해야 하고 그다음 유지를 해야 된다. 성과 하위 그룹을 관리를 해야 한다. 네,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다른 얘기가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이공계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입사 전 가능한 서로 궁합을 맞춰봐야 한다. 이것도 좀 이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검증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는 얘기로 되어 있고요.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채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이상한 애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너 왜 왔어 이거? 이거 하기 싫다라는 거죠. 점점 더 촘촘하게 걸러내겠다. 그렇죠.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룹사 계열사별로 좀 이제 다른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말은 잘 듣되 안 튀어나가는. 정말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 어느 회사인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뽑고 싶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직 생활을 잘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답게 팀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개인이 소중한 건 알겠는데 알겠고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회사형은 팀이다. 팀 퍼스트라고 하죠. 사람이 넘치는 문과 계열은 미안하지만 스펙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무지하게 공감합니다. 네네.
나도 문송인데. 지원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인지유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일단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직무 교육이 정말 중요하더라. 아하. 네, 우리 회사에 대한 직무. 음. 자, 이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은 2016년 상반기의 어떤 그 채용 화두라고 써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굉장히 그 최근에 느껴지는 대기업들의 전반적인 트렌드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많이 보고 걸러내고 하는 그렇죠. 네,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최근에 그 대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조대리님. 예.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느끼십니까? 실제로 대기업에서 사람을 조대리님네 회사는 어떠냐는 그렇죠. 거죠. 어떻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 스펙들이 들어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 회사에 영어가 한마디도 필요 없는데 토익이 900 이상인 지원자들이 출몰하고요. 토익 900 이상 안 되세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확실히 안 됩니다. 근데도 들어왔네요. 그러네요. 잘 비볐죠. 빠꿈이니까. 네. 네. 그쪽으로 라인을 타서 잘 들어오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다음에 우리 영어로 한번 하죠. 좋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안 되게 것 같습니다. 헬로 에브리원. I'm fine, thank you.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또 외국계 대학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한다라는 깜짝 놀래요. 우리는 정확하게 국내 내수용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우리 회사 온다고 지원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문과생들의 고스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걸러진다. 그럼에도 그렇게 고스펙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걸러진다는 건 저로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기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들하고 경쟁하려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 있는 인턴은 어때요? 우리 지인턴도 문송이 네, 저도 과가 중문과 그러니까 어문 계열이라서 근데 저는 아직은 잘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스펙을 쌓는 단계라서 직접 몸으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얘기 들으면서 좀 배워갈까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게 몇 개 또 있어가지고 제가 이따가 또 여쭤보고 싶거든요.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은 뭐 고생하거나 그런 사람 없나요? 다들 지금 고생하고 있죠. 네, 지금 전부 다 믿을 거 하나는 중국어인데 그 밖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쵸, 어문 계열의 한계점이 그거죠. 그렇죠. 네, 어문 계열의 한계점. 중국어를 제대로 잘하면 사실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중국어가 중국어를 못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그냥 아예 계속 중국어만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회화할 때 막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지인턴님은 중국어 좀 하세요? 저는 살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최근 그룹사들의 채용 관련 화두는 무엇인지를 중국어로 한번 해보시죠. 이게 채용이라든지 화두라는 말을 여기서 막히네요. 도대체 어디서 살다 온 거죠? 위에라고 조용한 시골 동네 있습니다. 시골. 주로 뭐 호미 이런 거는 중국어로 잘 알겠네요. 예. 쟁기 뭐 이런 거죠. 네. 농부인가요? 그렇죠. 농부 스타일로. 그렇군요. 이게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저게 이제 화두들은 저렇게 정리가 됐지만 정말 채용 면접을 하는 과정 또 그렇죠.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진짜로 저런 어떤 화두들로 뽑히느냐 아니면 현실은 다르더라. 어떠십니까? 현실은 시궁창이죠, 사실상. 좀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중에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어디서 떨어진 애들이에요. 아이고. 주로 이제 뭐 낙하산 위험한 얘기네요. 분명히 어디서 떨어진 애들이고요. 그런 얘기였어요? 떨어진다는 게? 공채도 마찬가지고 뭐 상시 채용도 마찬가지지만 상시 채용은 더할 나위 없고요. 공채에서도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좀 그런 애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채 교육을 가잖아요. 신입사원 공채 교육을 가면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누구 공무원 딸이래. 제가 누구 어디 딸이래. 아니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잘해서 실제로 들어갔을 뛰어나. 수도 근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제 취직을 이제 현업을 나가서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렇군. 아니 역시. 창의성이 뛰어날 수도 있죠. 창의성이 뛰어난 애들이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막 11시에 집에 간다든지 출근하자마자 안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식의 멘트를 많이 들어서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는데 꼭 그 몇몇이 미꾸라지가 도대체 묻어서 다니는 회사가 어디시길래 있어요. 아니 근데 저기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SK, 두산, 현대, LG, 한진, 금호아시아나 뭐 현대, 기아 말할 거 없이 그게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하자면 그게 바로 로비예요. 그 자체가 로비인 거예요. 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첫 방송하고 방송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아니 구속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분명히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채생이 그 취업 시장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느껴지는 이유를 약간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준비하는 방안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근데 셋 중에 한 명이면은 셋 중에 한 명이라면 좀 과장됐고요. MSG가 많이 첨가된 거고 열의 하나로 하죠.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첫 번째 써있는 핵심 인재 선 확보의 저 선이 네. 그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가 아니라 네? 미리 확실한 선을 잡아야 된다. 선을 그어야 한다. 그래서 일종의 채용을 딱 하고 나면 저희 쪽에 이제 그 의견이 들어옵니다. 야 누군데 됐어 이러고 들어옵니다. 뭐야? 이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요거는 사실 익셉셔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쵸. 이 얘기를 이제 너무 많이 가면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근데 진짜 이 뭐 부정할 수는 없는. 더 얘기하기는 뭐 저도 하지만,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부정할 수는 여기서 없는 이제 또 끌고 그런 가시죠. 얘기인 예, 것 그렇죠.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뚫고 나가야 여러분들 되니까. 더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뭐- 다음에 술 먹고 한번 방송 한번 뭐 다 한번 까오죠. 좋습니다. 자. 그 핵심 인재라고들 얘기하는데 사실 근데 대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핵심 인재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뭐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사람이 핵심이면 얼마나 핵심이에요? 뭘 안다고? 사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모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딱 비교가 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재를 명확하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 스타일인 거고 요즘에 이제 의미가 좀 희석이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워낙 핵심 인재가 많아서 실제로 돈도 더 받잖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재가 유명무실하더라고요. 네, 존재는 하는데 실제로 워킹하지는 않더라.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삼성은 내가 일을 잘하면 내가 돈을 더 받아요. 굉장히 아름답죠. 성과주의. 근데 LG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돈을 더 삼성만큼 많이 받지 못하니까 사실 슈퍼 퍼포머들한테는 LG는 그닥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인화의 LG. 그렇죠. 네. 굉장히 온화한 스타일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한테 맞거나 호불호의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연공 반 성과 반 뭐 요 정도로 보면 되나요? 그룹사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사 안에 계열사들마다도 조금씩 다른 것 같고 직무마다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다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회사들 중에 이제 저기 있는 그 브랜드들의 회사들뿐만 아니라 사실 삼성이나 LG는 그 인재를 바라보는 상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히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나요, 사람이? 두산 같은 경우가 실제로 회사의 사이즈나 회사가 하는 일에 비해서 우수한 인재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고요. 사람이 미래다라고 해서 엄청 두들기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회사가 좀 못 받쳐주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드는 회사 개인적으로는. 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쭉 해보고 뭐 교육도 해보고 만나보기도 하고 컨설팅도 해보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그렇겠지만 그룹사마다 조금씩 특성들이 다르신 것 같아요. SKT가 지금 연봉 랭킹 1위죠. SKT는 근데 가서 보면 그럴만해요.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뭐 미래 먹거리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SKT가 그럴 만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제가 회사들을 다녀보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똑똑한데 라고 느껴본 사람 중에서 SKT에 꽤 괜찮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뭐 그룹사들마다 사실은 주력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잠깐 여기서 이제 우리 취준생들한테 좀 더 포커싱을 한번 해볼까요? SK가 어디가 주력사인지 아세요? 우리 지인턴이? 전화?
핸드폰? 전화. 전화. 아니 잠깐만 연세가 전화가 1988인데? 대화 막 이런 그러니까 핸드폰 쪽일 것 같은 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SKT. 사실 요즘 핸드폰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도 잘 안 쓰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거나 너무 어디서 안 모바일이라고 하거나 그러는데 신기하네요. 그거 아니면 주유소 두 개만 좀 야 SK에도 이렇게 깎아내리는군요. 야. 정말 단어가 후지다. 야 기름집 이후로 제일 후진 단어 나왔어. 하다못해 정의해. 좋은 야. 표현들이 루블리컨트, 에너지, 뭐 가스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주유소. 야.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진턴이면 큰일 났네요. 야 옛날에 한석규가 앵크림 만땅이요 이 시절인데요. 주유소. SK는 SKT랑 SK 이노베이션이 거의 주력이죠. 실주 계열사고요. 네. 그쪽에 들어가시면 내가 메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저기 네트워크스도 네트워크스가 이제 많이 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이제 그 오너 일가에서 확실히 주고 있어요. CEO로 가시고 난 다음부터 힘을 좀 실으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두산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두산은 회사 자체가 좀 힘들죠. 걔네부터 살아야지 일단 안에 있는 사람부터 살아야지 뭘 뽑고 자시고 할 것 같은데 저기는 요즘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두산이 어디가 네. 주력이고. 어쨌든 중공업, 두산 중공업이기는 한데 요즘엔 다 인프라코어 다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두산은 주력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플랜트 쪽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두산 자체가 이제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현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기는 어떤 현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기는 삼각산 현대인 거 보니까 네, 아산 쪽이네요. 예, 요새 많이 힘들죠. 두산보다 더 힘들죠. 여기가 지금 현대상선이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죠. 같은 주력들을 팔고 있는데 너무 조용해서 사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의 현대는 저 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밑으로 확 내려가요. 네. 현기차를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현기차. 제가 기아차 면접까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소유하고 계시다는 줄 알았어요. 기아차는 소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 기아차 면접까지 보고 있는데 기아차 면접을 보면 확실히 티나는 건 이직하세요? 아니 신입 준비할 때 네네. 기아차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1차와 2차를 총 봤는데 확실히 그 경직돼 있어요. 문화 자체는 경직돼 있으나 창의적인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이게 좀 아이러닉한데 약간 창의적인 음식인데 그 전통적인 맛이 나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라 그러나? 창의적인 음식인데 전통적인 맛이 나야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맞아요 밸런스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타고 가다 보니까 꼭 저 앞에서 막혀요. 태극기 이미지가 안 좋군요. 화가 나요. 네. 그리고 저 현대자동차는 펄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빨간 게 있죠. 네, 빨간 건 잘 보이는데 펄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는 저 현기차는 너무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제가 저 회사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 회사들과 일을 해보니 현대와 기아가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엄청나죠. 네, 마치 다른 회사 수준이 아니라 서로 앙숙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현대랑 같이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 쪽에서 약간 흐지부지해요. 근데 안 되겠네. 그럼 기아랑 컨택을 하잖아요. 그럼 현대에서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또 기아는 무조건 우리랑 해야 된다. 그래서 도대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안에서 조직적인 문화나 분위기가 서로 어떻게 다를지는 사실 잘은 상상이 안 가지만 정작 제3자 입장에서 같이 일을 할 때 느껴지는 건 사실 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두 회사는 굉장한 경쟁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너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해요. 실은. 네, 엄청나게 경쟁을 하거든요. 또 경쟁에서 일어나는 또 재밌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일 제가 제주도를 가는데 니로를 빌리기로 했어요. 한번 타보고 나서. 아하. I'm Nero. What's your name? I'm Nero. 하이브리드 타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하이브리드. 내일 한번 타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에 그 신문에 많이 오르는 롯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롯데 할 말 많죠. 아이고. 롯데도 할 말 많은데 롯데는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솔직히 요즘에 워낙. 지금 말 꺼내기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다들 뭐 그 롯데 물론 롯데 가장 주력인 회사는 단연 롯데 듀티풀이죠. 그렇죠. 쇼핑. 단연 롯데 듀티풀이고 그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에 보면은 롯데가 참 일을 많이 시켜요. 돈은 안 주죠. 돈은
그나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나마 많이 올라왔지만 참 일을 많이 시켜요. 그런 반면에 배우는 건 많겠죠. 배우는 건 많은데 그 사실상 기업을 들어가라 하면은 뭐 취준생이 어디든 들어가고 싶어 하겠지만 롯데는 비춥니다. 제 입장에서. 아 그렇습니까? 근데 또 저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다른 데들보다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기반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사람을 이제 좀 자른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SK나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경쟁 체제가 워낙 심하니까 좀 냉정한 편이고 네. 실은. 근데 롯데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아이씨 그러면서 이제 조금 오래 다닐 수 있는. 저기서 약간 좀 먼지 같은 팁을 하나 조금 공개를 하자면 그 지원을 하실 때 저기 있는 게 다 그룹사예요. 그룹사. 아 그렇죠. 그룹사에 보면은 굉장히 성장 동력이 있는 하위에 포진되어 있는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노렸죠. 꿀팁인데.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다 이런. 아니 약간 그런 포텐셜. 경쟁이 약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안정적이고 역시 항상 우리 여러분 조대리님의 캐릭터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영업이익이 탄탄하지만 매출 규모는 작은. 작아서 별로 눈에는 안 눈에는 안 띄고. 그런 그래서 데가 일은 적으면서 퇴근 시간 빠르고 확실히 그 연봉은 그대로지만 그래도 연봉자율로 쭉쭉쭉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크게 뭐 라인이기 자를 때문에 위험도 별로 없고. 네, 크게 잘릴 위험도 없고. 근데 이게 사실인 게 우리가 8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아까 7시 몇 분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네, 유일하게. 저는 약간 그런 팁을 써서 예를 들면은 제가 두산 지원했을 때는 모트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 예, 두산 모트롤. 두산 모트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있습니다. 네. LG에는 뭐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 이노텍 같은 이노텍은 네. 알죠. 네. 한지는 제가 안 썼고요. 음. 금호 아시아나 같은 데는 뭐 그런 회사들도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전기. 네. SK 같은 경우에는 인천가스라고 또 이런 아,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네. 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회사가 있어요. 또 그렇죠. 롯데정보통신. 네. 그런 이런 살살살하는 것들을 잘 짝해서 보면은 요건 니치마켓에 강하지. 네. 네. 그런 니치마켓을 잘 노리면 여러분들 저같이 스펙이 구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롱테일 전략. 네. 네. 훌륭하신 분이세요. 무조건 삼성전자, 뭐 LG전자 꼭 그런 데 갈 필요 있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이제 방향성이 명확하시니까 나는 뭐 얇고 길게 가겠다라는 그렇죠. 명확한. 사실 대기업에서는 뭐 주력 회사를 가든 또 뭐 자회사를 가든 예.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뭐 얇고 길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야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성이 안 찰 수도 아무래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조금 시각을 다르게 보면 그런 회사에서 임원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럼요. 네. 야망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단까지 노려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20대 때 명함이 살짝 구려 보인다는 거 외에는 그렇죠. 네, 굉장히 좋다. 구리지도 않아요. 그냥 나 삼성 전기 그렇죠, 다니지만 나 삼성 다녀 이러면 되지. 그렇죠. 굳이 거기다 대고 나 삼성 전기 다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삼성 전기는 사실 훌륭한 회사. 훌륭한 회사지만 네. 삼성전자의 네임밸류에 분들 조금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회사. 좋은 훌륭하죠. 회사죠. 네. 삼성 전기에서 나오는 CEO들이 그룹사에서 주요의 그 보직을 맡은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많고요. 네. GS는 어떻습니까? GS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잠잠하기도 하고 GS도 몇 번 컨설팅을 해봤었는데 저 회사는 특징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잔잔한 회사, 딱히 이슈도 없고 딱히 그렇지도 않고 GS. 딱히 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보면은 조대리님과 같은 분들의 기준에서 굉장히 좋은 굉장히 괜찮은 회사. 근데 재미는 없죠. 회사는 없죠. 매우 재미. 근데 GS 같은 경우에는 셉니다. 확실히 뭐가 셉니까? 스펙이나 이런 것들 그쵸. 지원 왜냐하면 저게 상당히 연봉이 높은 축에 속하는 그 네.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GS 건설, GS 칼텍스, 네. 뭐 GS 리테일만 빼고는 약간 연봉이 높은 칼텍스 같은 회사는 훌륭한 회사. 그런 데만 지원한다고 해도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 GS뿐만 아니라 뭐 오일뱅크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속히 얘기하는 기름집 애들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주의서라고요. 예. 업무 시간에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선물 옵션 투자를 한다든지 가치 투자. 그렇죠. 증권 정보를 꿰고 있다라든지 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도 아직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다. 물론 부서에 따라 좀 다르지만 또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런 직장들이죠. 옵션 투자하는 이유가 있죠. 돈 많이 주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럼 할 수밖에 없죠. 투자할 돈이 있는 나 3천만 필요한데 2천 정도 옵션에 착착 넣었다 뺐다 뭐 요 정도. 아, 저는 불가능합니다만.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뭐 그 회사를 우리가 뭐 괜히 비꼰다 이런 것보다는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부럽고요 사실. 부러워 사실. 엄청 의외로 부럽죠. 또 그런 부분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저도 대기업을 잠깐 다녔다가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가 굉장히 안 맞았어요. 그렇죠. 네,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치열하게 사는 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거기서는 내가 이렇게 질르더라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얌전하게 가자 이런 주의라서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 어떤 현실을 우리가 최대한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알고 갈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 마크는 없지만 CJ는 요즘 어떻습니까? 아 CJ 저는 CJ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CJ 발음할 때는 C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CJ? CJ를 얘기하고 싶은 건 쟤네가 되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어요. 그렇죠. 엄청 대학생들이 선호를 합니다. 맞습니다. 네. 항상 탑에 들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CJ ENM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CJ ENM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성장 동력이 지금은 미디어 시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무래도 제조업 강세인 이런 회사에서는 제조업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거품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CJ 엔터테인먼트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알짜 회사로 변모는 한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뭐 근데 사실 성장 동력 얘기를 하면 저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회사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내 회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뭐 최근에 갤로트 7으로 어떻게 좀 좋은 돌파구를 마련을 하고 있지만 최근 소식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뭐가요? 갤로트 7이. 그래요? 아, 그래요? 충전하다가 터져가지고. 아 진짜요? 예. 오. 그 애플의 그 주작이 아닐까요? 애플에 터뜨렸나요? 네. 뭐 그 어디서 터트렸던 간에. 어쨌든 뭐 돌파구를 마련하지만 사실 이제 이 모바일 폰도 워낙 주기가 짧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성장 동력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CJ 만나는 같은 분들마다 다 성장 동력 고민이죠. 뭐 그렇죠.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그래서 핵심 인재 육성 및 유지에 좀 더 주력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결국에 인재 관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고. 잠깐 CJ 얘기를 더 하면은 사실 최근에 우리가 사드 문제로 중국의 이제 한류 컨텐츠 네네. 수출길이 막혔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 부분에 굉장히 ENM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럴 수 있겠네요. 들었고요. 사실 그 한국 시장에서는 점점 드라마라든지 쇼를 제작할 때 그 제작 비용의 부담은 계속 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만 팔아서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 중국 시장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사실은 또 굉장히 어려움을 또 겪고 있기도 하고요. 전통적인 또 회사인 뭐 제일제당이라든지 또 푸드빌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또 수익성을 내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기서 중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기업은 없어요. 더군다나. 네, 맞습니다. 그렇죠. 현기차 어떻게 보세요? 현기차. 현기차 괜찮죠. 아주 연봉으로나 제일 좋지 인지도로나.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는 리스크는 엄청 크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을 내일 제가 니로를 제가 렌트를 해서 다시 한번 타볼 건데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차 기술 수준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R&D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건 차이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내연기관에서 차이가 났던 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늦었으니까. 근데 전기차는 실제로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처지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많이 쳐지고 있죠.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은 의외로 주목을 받을 곳이 LG전자. 그렇죠. 그러니까 LG전자 및 LG화학. LG화학 이쪽이 굉장히 그 관련된 부품과 또 뭐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사실 최근에 업계 관계자한테 들은 말로는 전기차를 이루는 부품의 한 80% 정도는 LG가 이미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기차가 지금 이대로 가서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죠. 현기차의 제일 큰 문제점은 지금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그 불신을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의식이라는 게 깨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불만 수위가 높아지는데 예, 요게 이제 최근에 현기차한테는 호신인 폭스바겐 사태가 터지면서 살짝 그렇기는 하지만 의외로 사실은 복병은 거기 있었던 게 아니죠. 르노 삼성이나 그렇죠. 네 이제는 그 쉐보레에서 그렇죠. 치고 올라오고 있죠. 치고 올라오는 게 실제로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그거 보셨어요? 현기차 그 내수 부진 기사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해요. 그 내수 부진의 포션을 근데 쉐보레랑 삼성이 가져가 요즘 르삼이는 안 하죠. 르노라고 하죠. 르노 그죠 그냥. 네, 르노에서 가져간 게 아니라 기아차에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재밌는 상황이 발생있는 거죠. 지들끼리 나눠 먹고 있죠. 내수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두 부러워요. 근데 부러워서 그래.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부럽습니다. 얘네들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쪽에 밝은. 이분들은 정부에서 지켜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전기차 개발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1조를 줄 겁니다. 아마. 니네 개발해라. 근데 지켜줘야죠. 왜냐하면 솔직히 현기차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엄청난 파급 효과니까. 그렇죠. 임팩트는 상당할 거예요. 막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지켜줘야 되는 회사인데. 절로 가볼까요? 성과 하위 그룹 관리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할 말 많죠.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누가 없어져야 되나요? 네, 저희 회사도 있긴 한데 정말 짜증나요. 그래요. 근데 저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아니면 하위 그룹이 없어져야 하위 된다? 그룹이 없어져야 된다. 역시. 본인은 일을 좀 잘한다. 역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것보다도 전화해봐야지. 저것보다도 제가 이제 그 좀 친한 대표를 하시는 나이 드신 분 중에 친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우리나라에서 하위 그룹이든 성과가 안 나든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데리고 가는 게 맞다. 기업에서 그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그렇게 퍼포먼스를 안 나오더라도 그만큼의 수입을 제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활동력을 주는 거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대기업에서 포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들 다 내쫓으면 걔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성과 하위 그룹이라는 거는 무조건 생기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바텀 10%를 그럼요. 자르면 또 다른 바텀 10%가 생기고 하버드에도 꼴등이 있는데. 그렇죠. 무조건 생기는데 저는 사실은 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과 하위 그룹에 맞는 보상,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본인이 하위 그룹에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뭔가 뭐 예를 들면 수능하지 못하는 결과 또 혹은 최악의 경우는 성과는 하위인데 정치로 풀어나가서 이 조직에서 실제로 중위 심지어 상위의 평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진정한 승자죠 사실.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성과 하위 그룹을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약간 숙련공이 비숙련공으로 전환되는 그 하위 그룹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럼 밴드에 따라서 그럴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연차에 있겠죠. 따라서.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포용한다는 말을 했고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냥 성과를 딱 잘랐을 때 그냥 일 못하는 사람 얘기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포용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이 사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디모티베이트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역차별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일전에 그렇죠. 넷플릭스에서 이런 인사 담당의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자기가 할 일은 예를 들면 잘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는 잘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을 제거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물론 성과 하위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인사관리의 이 철학을 어디로 놓고 볼 거냐 이 굉장히 이제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 성과 하위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성과 하위 그룹으로 있었던 사람이 LG로 갔을 때 여전히 성과 하위 그룹일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챌린지가 있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서는 하위 그룹이었는데 좀 다른 회사로 갔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위 그룹이면 딴 데 가서도 하위 그룹이다. 이거는 등식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나랑 핏이 맞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예, 거죠. 저도 그 얘기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핏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죠. 하위 그룹에게는 오히려 냉정하게 빨리 나가게 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이제 뭐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들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그 인플로이들에 대한 어떤 의무와 책임, 예를 들어서 하위 그룹이고 이 회사랑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재교육을 해서 다시 전마켓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저 얘기가 사실은 위에 있는 얘기랑 또 맞는 거예요. 밑에 나올 얘기랑도 맞는데 그래서 입사 전부터 예. 최대한 검증을 더 빡세게 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자소서들 이제 워낙 뭐 평준화가 돼서 뭐 자소서들 받아 보면 깜짝 놀라네. 이 그룹사마다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소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예. 이제 더 이상 쓸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로 빅데이터 만들고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훌륭하죠. 그걸로 그냥 책을 하나 내고. 네, 책을. 야 너네 이거 빼고 써봐 이렇게 던져주고. 뭐 혹자는 뭐 S 그룹에 있다가 뭐 그냥 A 그룹에 있다 B 그룹으로 갔는데 저기서 본 자소서가 여기도 있더라. 아하. 그 중복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검증을 많이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요. 최근에는 예전에는 진짜 우리가 학력 예를 들면 옛날 네네. 학력 진짜 옛날에 진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는 그냥 학교로 커트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이제 톤 다운 된 것 같고 이제 뭐 자소서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최근에 실제로 제가 채용을 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는 오히려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핏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이 회사 와서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 면접관이 하는 제가 면접관에게 이제 들어본 말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좀 상상한대요. 그렇죠. 예,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 앉아서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이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를 딱 판단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좀 어울린다 싶으면 그 친구에게 좀 더 후한 점수가 가고 좀 이게 삐스가 나간다 그러면 좀 나쁜 점수가 가고. 그럼 이제 올바른 자세 학원이 생기겠군요. 그러니까 자세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 이미지, 모든 통괄적인거나 말투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핏이라는 거에 다 포함이 되는 예, 얘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사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모 대기업에서는 이건 차마 얘기를 못 하겠네요. 회사 이름을. 모 대기업에서는 중요한 팀장급 혹은 임원급에 대해서는 어떤 보살님께 마지막 인터뷰를 봅니다. 어딘지 알겠어요. 네. 과산.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회사랑 궁합이 맞다 안 맞다 이거를 어딘지 알겠어요. 보살님이 판단해주는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사실 그 철학 자체는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그게 보살님이 진짜 잘 맞출까에 대한 문제지 얼마나 그 핏을 보고 싶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실제로 여전히 그 관상. 근데 사실은 저도 관상이라는 게 과학적인 기준을 들이대면 되게 애매해질 수 있는데 또 그거를 완전히 이상하다고 보기도 또 사실 경험이 축적된 얘기니까요. 그쵸. 관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걸 편향이야 아니면 가치 있는 경험이냐라고 그렇죠. 보고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참 생각해볼 만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도 특히 영업이 중요한 은행권이나 보험업계 뭐 이런 친구들 지원하시는 친구들은 확실히 외모에 대한 그런 편안한 인상을 주는 그렇죠. 그런 게 확실히 좌우를 하기도 하죠. 우리 서로 인상들은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우리 지인턴 다들 뭐 좋으신 것 같은데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스스로요? 네. 저는 약간 너무 잘생겼습니까? 아니요. 저 약간 첫인상이 다 안 좋은 편이라서. 거울을 보자마자 괜찮은데? 이런 느낌. 뭐 샤워하고 나와서 아닙니다, 뭐야? 아닙니다. 깜짝 놀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한 1초 정도 반했다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1초 정도 안경 빼고 보시는구나. 안경 빼고 잘생겼나? 하고 안경 쓰고 깨닫습니다. 아니구나. 그렇구나. 이 뭐 참 인상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정론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그만큼 사실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오히려 뭐 예를 들면 학력 보고 스펙 보고 이런 게 사실 더 편하죠. 근데 점점 이제 회사들이 뽑기도 굉장히 까다롭게 뽑고 이러는 것 같고요. 예. 저 글로벌 인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거 글로벌 인재라는 거에 대해서 저게 제일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글로벌 인재란 게 도대체 뭐냐? 뭘
언어를 잘해서 글로벌 인재인지 살다 와서 아니면 글로벌에서 살다 왔는지 아니면 진짜 외국인을 뽑는 건지 정말 애매한 멘트. 저거 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애매한 멘트긴 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글로벌 인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인터뷰어가 글로벌 인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를 못하는 분이 영어 면접에 들어가요. 이렇게 진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글로벌 인재를 뽑는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뭐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이런 것들 네. 보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뭐 토익을 못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취직은 한다는 거. 아 그렇죠. 빠꼼은 빠꼼이 숫자로 노는 데는 토익보다는 사실 숫자가 더 중요한 거죠. 예. 글로벌 인재라는 게 몇 가지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예전에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것들은 그거예요. 현지에 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설명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콕 집어서 간대요. 콕 집어서라는 게 무슨? 옛날에는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예전에는 좀 제너럴하게 해서 해외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그렇죠. 이 학교도 가보고 저 학교도 가보고 그렇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사전 컨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걸러내서 네, 좀 걸러내 사전 컨택을 해서 걔만 이제 디립다 파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좀 지나다 보면 요 학교는 우리랑 핏이 좀 맞는 것 같아 라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느낌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가서 해외에 있는 인재들을 데리고 오는 게 그 인재라 하면 유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현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인재를 네,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인재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기 쓴 글로벌 인재라고 하면 아마 그런 인재를 얘기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영어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인재들은 거의 S급으로 분리되는 삼성의 기준이라면 그런 인재들 얘기하는 그럼 것 공개 채용이랑 약간 거리가 있네요. 다르죠. 프로세스 자체가 네, 다르니까. 그러네요. 저기 있는 친구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타트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연봉 스타트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보통- 다르군요. 보통 대기업들이 이제 저런 분들을 별도의 뭐 직군이 됐든 별도의 뭐 4번 코드가 됐든 하여튼 별도로 관리를 또 해요, 실은. 부럽네요. 뭐 한국의 대학은 해당이 없는 글로벌 인재요? 네. 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저 맥락이라면 그 글로벌 인재는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한국에서 있지만 언어를 잘하거나 외국 문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고 아예 현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르게 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은 뭐 유학파라든지 뭐 해외에서 살거나 공부하신 분들을 또 뽑았는데 사실 또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그렇죠. 그걸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활용하는 사람이 로컬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회사에서 미얀마에 있는 현지 채용을 했는데 미얀마 사업이 우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재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근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잘해요. AICPA 보겠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미얀마 CPA 뭐 이런 거. 미얀마 미얀마 정- 아닙니까 진짜? MCPA. AICPA를 준비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자, 다음에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공계 인재 확보. 이공계가 있나요? 네? 이공계가 있나요? 우리 중에서 저 네. 이공계입니다. 이공계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죠? 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산업공학을 했기 때문이죠. 박쥐. 네. 공대냐 문과냐 뭐 이런 그 얘기를 경영대에서 산업공학 쪽이 와가지고 OM 쪽을 휩쓸고 가죠. 그렇죠. 보통 이제 A를 딱 쓸고 가면 짜증나죠. 경영대 교수님들이 항상 너희들은 저 구석에 앉아라. 네. 굉장히 미움을 받죠. 되게 짜증나요. 자기들끼리 OM 들으러 와서 8명이 들으러 와서 저는 열심히 들었는데 B불 나오고 걔네들 A불로 쫙 앞에서 버티고 있는 산업공학과들. 경영대생들 같이 경영대 수업을 들으면 경영대생들은 끝나고 조별끼리 술부터 마시면 상공과 애들은 끝나고 나가자마자 숙제를 하죠. 그걸 그려요? 이렇게 선 있죠? 네. 뭐 있는데 까먹었는데. 뭐 그런 어떤 과죠. 특이하신 분. 어쨌든 이공계 인재 확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공계 인재가 확보가 되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화학과 친구도 있고 건설과 친구도 있고 뭐 건설과는 없지 건축과 친구가 있고 그런 이분 좀 이상한데 이분 좀 이상한데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건설회사나 뭐 예를 들어 타이어 회사 뭐 이런 쪽을 가면은 이공계가 사무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직으로 들어가서 백오피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졸 출신들을 얘기해주면
걔네들이 직접 생산라인에 뛰어가서 생산 라인을 만들고 뭐 실질적으로 디자인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백업 여기서 시스템이야. 얘기하는 이공계 인재라는 건 또 그 정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저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공계란 바이오나 아하. 하이텍이나 아하. 이제 이런 데를 선점할 수 있는 R&D 인력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산업공학 이런 종류는 사실 여기 그렇죠.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네. 여기는 정말 이제 뭐 하이텍 쪽에 그죠? 네. 네, 해당되는 분들인데 저는 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니즈인 것 같아요. 멀쩡히 니즈가 있어. 네, 그리고 최근에는 다 테크 드리븐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니즈인데 사실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과연 기업들이 저런 이공계 인재들을 뽑을 때 얼마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뽑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산업의 그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지다 보니까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뭐 우르르 갑자기 뽑는다고 해서 갔다가 뭐 갑자기 또 막 우르르 사업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 근데 이공계 친구들은 뭐 언변이 뛰어나거나 뭐 사회생활을 대체로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잘리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또 많이 보게 돼요. 난감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공계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공계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나를 찾는 곳이네 하고 우르르 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문송이들처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회사의 그 미래는 어떨까? 저희가 아까 각 그 대기업들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마지막 거 한번 해보죠. 이제 저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섞어가지고 입사 전에 가능한 서로 궁합 맞춰보기라던가 점점 더 검증해보자. 이거는 무슨 어떤 맥락으로 얘기가 되세요? 저게 이제 가장 흔한 게 인턴이죠, 사실. 그쵸? 네, 가장 흔한 게 인턴인데 저는 사실은 인턴 기간을 통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은. 어떠세요, 지금? 전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 기간이 주는 플러스 요인은 서로한테 굉장히 많다라고 분명히 봐요. 있다. 네. 아,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덥석 들어갔는데 아닌가봐 하고 나오기도 인턴이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인턴을 하면서 받는 부담은 훨씬 적기 때문에 내가 일을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뽑는 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뽑는 회사도 훨씬 부담도 덜하고 인턴을 하면서 그 자소설이나 이런데 소설을 썼던 것들이 이제 진짜 이게 픽션인지 다큐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죠. 인턴이 항상 그 사회적으로 문제지되는 게 이제 열정페이라는 네. 이런 게 그렇죠. 걸리게 되죠. 근데 저도 인턴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데 인턴을 하는 친구들이 그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하고 근데 인턴이 저게 거의 대기업 공채 수준으로 뽑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은데 대기업 공채를 또 진행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런 그렇죠. 이중 소비가 일어나지 않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 우선은 분명한 건 수요자가 너무 우위에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인턴이라는 게 더 활성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게 제일 큰 건데 두 번째로는 적은 것 같아요. 왜 인턴으로 뽑느냐? 결국에는 신입으로 뽑아놨더니 다 튀어나가더라라는 거죠. 턴오버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탈률을 조금이라도 검증을 해보고 싶은 그리고 일을 좀이라도 가르쳐보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저는 사실 저런 것보다는 약간 그 보험회사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런 아. 인턴보다 오히려 돈을 주면서도 가르쳐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기업과의 궁합도 좀 볼 수 있는. 맞아요. 학생들이 되게 들으면 좋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그 보험사, 금융사에서 네.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되게 가기 싫어할 텐데 그런 교육도 굉장히 좋거든요. 확실히 재밌네요. 확실히 애티튜드는 확실히 배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금융 지식도 꽤 배울 수도 있고요. 네, 금융 지식도 꽤 배우고 그다음에 거기서 영업이라는 것도 맛도 볼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좋은 팁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저도 이제 메리츠 교육을 이제 들어봤었는데 그런 거 들을 때 굉장히 회사를 처음 입사하고도 저한테 야 너는 경력 같아 약간 이런 멘트를 들을 수 있는 생김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군대에서도 입대하자마자 조병장 소리 듣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뭐 어쨌든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업무 적응하는 데나 네, 뭐 저도 이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교육들은 프로그램들도 보면 그리고 되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인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인턴하면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인턴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채용과 연결되는 인턴이 있고 그렇죠. 채용과 무관한 인턴이 있는데 제 경험상은 채용과 연결된 인턴제의 경우는 인턴분들이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상당히 오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고 나서는 갑자기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숨겨진 발톱을 꺼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턴이 채용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이분들이 본인의 어떤 본성을 그대로 편안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실은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인턴이 채용과 연결이 안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의 소위 말하면 오버하는 그 파워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아주 편안하게 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받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실은 저는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인턴을 우리가 채용과 관련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채용과 연관이 안 되면은 뭐 열심히 안 하고 이건 그다지 좋은 그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게 본인도 이 회사를 판단할 수 있고 회사도 본인을 그렇죠. 편안하게 판단할 수 근데 있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쁘게 보이면 다들 여기저기 찔러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실은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채용과 전혀 연관이 안 된 인턴이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성실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회사에 정규직 티오가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네네. 이 친구가 그냥 돼버린 거죠.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네요. 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도 꽤 있고 심지어는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소개시켜주고 혹시 연결할 때도 편안하게 그렇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여기서 실제 인턴을 하고 있는 지인턴에 그렇죠. 한 그러네요. 가지 우리가 들어가야 인턴을 돼요. 앞에 두고 인턴을 논하고 지금 있어요. 인턴을 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턴이랑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그냥 혹시 의대 인턴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좀 이따 레지던트 합니까? 마케팅을 그런 거 열심히 같습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그 채용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을 배운다라는 거 자체가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턴 자체가. 훌륭한 인턴인데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배울 수 없는 거를 휴학해가지고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 자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필하면서 어필. 예. 그 발음이 정말 좋네요. 어필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주부이니까. 비춰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출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훌륭하신 배우면서. 분이세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네. 너무나 건전한.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100만 안티가 생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죠. 네. 대본설이 돌겠죠. 네, 훌륭하신 대본 분. 절대 없어요. 네. 훌륭하신 분이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떤 얘기일까요? 그룹사별로 계열사별로 좀 다른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두 개만 좀 한번 짚어보시죠. 팀 퍼스트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생활 팀. 저거는 뭐 당연하죠. 저거는 대기업이라면 네, 정말 당연하죠.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다. 왜냐면 인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개인을 다 맞추면은 진행이 안 돼요. 프로젝트 자체가. 물론 이제 직무에 따라 워낙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조직은 어쨌든 조직이다. 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우리 팀장님. 그러니까 조직을 우리가 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조직으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필요가 있고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 퍼스트라는 게 팀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무시당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조직으로 일하는 그 의미를 스스로가 깨닫고 사실은 팀워크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저는 이 부분이 왜 인사 담당자들과 얘기가 나올 때 강조가 됐을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신입사원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엄청 강합니다. 네. 엄청 강해요. 어떻게 보면 본인 위주, 그 다음에 어떤 팀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그걸 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제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뭐 꼰대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난 안 그래요. 나는 네. 개인이 먼저인 것 같아요. 왜 조직이 있느냐 개인이 이런 소중해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뭐 팀퍼스트에는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요새 들어온 친구들의 특성을 보면은 물론 저도 일찍 퇴근을 할 때도 있고 뭘 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그 개인 그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뭔가를 터치하려거나 뭔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조직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이 하면서 그 팀이 하면서 검증되어 온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복론 자체를 기준을 깨는 거죠. 저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직은 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좀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개인이 소중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그 다음에 뭔가 저항하는 저항정신이라는 게 젊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다라는 뭐 그런 것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좀 그런 게 강하잖아요. 회사와 뭐 자기 개인과의 그 밸런스를 중요시한다.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밸런스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강요되고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1년 안 돼서 나가죠. 네.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직에 부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제가 부정을 했구나. 그렇군요. 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약간 들어오실 때 마인드 자체를 그러니까 큰 회사의 경우 근데 궁금한 게 희생이 어떤 종류의 희생인지가 대부분 시간이죠. 대부분 시간입니다.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뭐 감정이나 이런 것도 크지만 가장 큰 건 이제 시간이죠. 회사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다니는 회사가 좀 공장 분위기다 아니면 되게 젊은 분위기다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는 스틱하죠. 아무래도 좀 오케이. 이렇게 단계가 분명히 중요하고 결제 단계를 제가 6단계까지 거쳐봤어요. 그리고 그거의 버전이 16개가 나와본 적이 있어요. 그 보고서에.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있는 회사에서 그게 되게 비합리적이잖아요. 보고서가 16번이 수정돼요. 16번. 내용이 갈아엎힐 때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감당하지.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사람이 퇴근하면서 한마디 하고 간다.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게 막. 그렇죠. 그럼 나는 야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봅시다. 내일 아침에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올려놔. 팀장님 회사는 어떤가요? 저희는 굉장히 그 자유로운 모바일 회사이기 때문에 모바일 회사가 아닙니다. 모바일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데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조대리님은 조직적인 면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어떤 조직의 가치를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조직적인 면이 약한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의 가치를 느낀다라는 역으로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한 사람이 본인이 스타 플레이어가 되겠다라는 마음 혹은 본인 스스로의 프라이버시만을 중시하는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방금 스타 플레이어 하셔서 그런데 대학생들 중에 꼭 그 조별과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꼭 스타 플레이어가 있죠. PPT도 만들면서 발표도 하는 선장님들이죠. 네, 주로 이제 캡틴들. 그 캡틴들이 그 회사에 가면 그걸 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하게 또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그래요. 그게 이제 비춰졌을 때는 안 좋게 비춰지나요? 좋게 비춰지나요? 좋아요. 좋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선배 입장에서 후배를 봤을 때 약간 그게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근데 이제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묻는 단계가 있고 자기 일의 단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세부적인 문제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패시브한 친구들은 정말 싫어요. 정말 정말 싫어요. 정말 정말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데도 정말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조대리님이 얘기한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중심을 우리 선배들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버시 누구한테 안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다 그렇죠. 누구나 가족이 있고 누구나 연인이 있고 누구나 있는 건 아닌가요? 아무튼 결혼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요.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을 희생하는 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기업에 예를 들면 상사가 비록 야 우리 이번 주말에 일해야 될 것 같아 해도 그 상사도 싫다는 거죠, 실은. 근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조직이 일하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사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난 그래도 휴가를 가야 돼 했을 때 그래도
뭐 팀장님, 뭐 상무님, 제가 이거는 하여튼 책임져 놓고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와. 그냥 당장 딱 끊어놓고 난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전 내일부터 휴가인데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굉장히 극단의 예를 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꽤 있어요. 네. 사실 제일 많은 케이스들은 그런 건 거죠. 이제 얘기는 안 하지만 하기는 하지만 품질 안 나오는 경우.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열받아요. 그렇죠. 기다렸는데 품질이 안 나오면 뭐 한 거지? 기다리면 안 돼요. 지속적인 피드백을 줘야 돼요. 무조건 때려갖고 야 언제 나와? 언제 나와? 뭐 이렇게 버전 16까지. 버전 16까지 다 이거쳐. 손 똑바로 해. 그렇게 해야지 나옵니다. 이 두 분 100만한테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어쨌든 저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애티튜드가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되면 실력들은 비슷비슷할 거고요. 네. 그렇죠. 요새 스펙들이 워낙 좋아야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스펙이 올라가니까 스펙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큰 착각이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그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위에 사람이 보기에는 10 정도의 일밖에 안 하고 10 정도의 퀄리티밖에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스펙 이제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높기 때문에 나는 100까지 했고 100보다 더 열심히 했고 100의 퀄리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눈높이의 갭에 그렇죠.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큰 착각이 뭐냐면 그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이 표현은 거의 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더라고요.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네. 제가 공감하는 거는 진짜 공부머리와 일머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뭐 지금 사실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오늘은 신입사원들에게 신입 채용 쪽에 이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밖에서 지금 경찰차 하나가 지나갔는데 이 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는 아주 험블하게 여기는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사실 리드미 회사의 사무실 회의실에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도 강남 한복판에 있습니다. 삼성이 보입니다. 삼성이. 그렇죠. 강남 경찰서 경찰차가 하나 지나갔는데 저희가 날 것 그대로를 보여드리고자 오늘 첫 방송에서 많이 노력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신선한 에피소드로 저희가 돌아오기로 약속을 하고요. 오늘 에피소드 대기업 채용 화두 또 여러 가지 화두들과 또 대기업들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채용의 어떤 그런 기준 실제로 저희가 느꼈었던 기업의 분위기 또 마지막에는 또 이 팀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일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까지도 많은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면서 한번 각자 한 줄 평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나이 많은 제가 제일 먼저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2016년 대기업 채용 화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매년 더 어려워지죠. 매년 더 어려워진다. 우리 조대리님.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바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저희가 대본 없이 하고 있다는 그렇죠.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날 것 그대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인재가 되기 위해선 기준을 갖고 일해라 뭐 이런 거. 굉장히 극조된 어떤 확 티나네. 알 듯 모를 듯 이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기준이 내 기준이냐 그분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보통 상사의 나겠지만. 기준입니다. 제가 말한 건. 좋습니다. 우리 지인터님. 저는 뭐 오늘 되게 많이 듣고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그냥 한 수 잘 배우고 갑니다. 참신했어요. 예의도 바라요. 정말 대본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에피소드 대기업 채용 결국은 태도야. 태도가 중요하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신선한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